앞에서 발표해 주신 선배 시민분들의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선배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님이신 김영순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으로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김영순 교수입니다. 저희 그 인하대학교는 아마 다문화교육 분야에서 선도하는 그런 학교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그 발생 자체가 하와이로 이주를 한 우리 교포도로의 성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인하대학교 내에 다문화융합연구소를 만들고 또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단을 갖추고 있고요. 또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 주로 다문화 사회의 시민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그러한 책에 굉장히 반향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연사로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30분 동안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시민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리터러시와 프락시스,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 또 이제 마무리까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시민의 개념은 앞서 우리 세 분의 선배 시민께서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노인센터에서 마을에서의 어떤 일을 함께 숙제를 해결했던 그런 부분들, 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뭔가를 협동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했던 내용들이라든가 또 이제 관에서 또 이렇게 선배 시민 교육을 실천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세 분의 사례 발표, 세 분의 사례에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혹시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 사례를 자세히 경청하신 분들은 학습, 그러니까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 세 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학습해야 된다, 함께 공부해야 된다, 알아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이 바로 학문 수행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민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로서의 시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시민 그러면 절대 왕정으로부터 포갑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의 해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권을 가져오는 거죠. 왕정으로부터 절대 군주로부터 주권을 가져왔던 그런 정치적 의미로서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싶은 내용은 그런 정치적 의미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투표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주체로서의 그런 시민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시민의 개념은 뭔가.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소속된 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하고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감하고 더 나가서 이것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을 이제 제가 이제 시민의 개념으로 갖고 오는데, 여기서 작동하는 개념들 자체가 실제로서는 하나의 정치적 시민을 뛰어넘는 공부하는 학문 수행자로서 그런 어떤 시민의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시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천 시민, 인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 시민 했을 때는 인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시민이라는 자체가 뭐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사다와 저 사람은 뭐 학생다와 저 사람은 뭐 대통령다와 이런 뭐뭐답다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주체에게 부여되는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어떠한 그 역량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 들어서 우리가 선배 시민 그러면 그분이 선배지만 시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후배가 있으면 반드시 선배가 됩니다. 우리가 선배라고 부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선배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서 세 분의 사례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선배지만 시민답게 시민처럼 시민스럽게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선배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가 들어서 선배와 후배 관계에서 나이가 들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어르신이기 때문에 선배 시민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 시민 내용들은 이제 혁명이라는 걸 가져왔죠. 그 이전에는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 깃발을 든 여인의 그림인데요. 이게 프랑스 혁명을 나타낸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명화죠. 근데 이 자체가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상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신적인 혁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거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인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민주권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출한 시의원이라든가 뭐 구의원이라든가 시장, 뭐 군수라든가 또 뭐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도 그럼 누구로부터 권력이 나오느냐? 우리들, 여러분들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냥 나이만 들어서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 속에서 나이만 들어서 선배 시민이 아닌 거라는 거죠. 즉 선배 시민 속에서는 이 정치적 시민이라는 개념 그리고 또 사회문화적 시민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입니다. 여기 이제 제 책에 그 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쓰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뭐 특히 시민단체 또 최근 들어서는 이게 선배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각 지자체 또 이제 학교 시민 교육 이런 쪽에서 강연이라든가 유튜브 강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이제 시민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한 물음을 던질 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배라고 다 선배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 그리고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 이 질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책에 3개의 부 그리고 12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자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어떤 종교의 교리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나 성당이라든가 또 절에 다니면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수행자라고 하고 그걸 더 떠나서 그냥 평신도라도 그 정말 열심히 그 종교의 교리를 쫓아 삶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라고도 합니다. 또 이제 순례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순례길을 간다 이런 건데 바로 이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문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래서 학문하는 게 아니라 학문 그 안에는 배울 학 물을 문자예요. 우리 모두가 배우고 묻는다면 그건 학문하는 거거든요. 앞서 세 분의 그 선배 시민께서 말씀하신 거 핵심은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 학습이 요구되고 협동도 하고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행한 것 자체가 바로 사회문화적 의미의 바로 시민의 행동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이 책에서는 인간이 세상에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인데 그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학문적 수행을 한다는 거하고 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리터러시와 프락시스 왜 저렇게 영어로 써서 얘기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제가 이 리터러시란 말은 워낙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이제 프락시스가 좀 잘 그 이해되기 어려운 말인데
리터러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 문맹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맹, 잘 글을 못 읽는 경우를 문맹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맹 이것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문맹 퇴치 운동의 차원에서 정의되기도 했었죠. 리터러시를 우리 많은 분들은 이제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리터러시 개념은 이 뭐 그 독서라는 쪽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 문과나 일상의 영역에서 적절하게 변용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컬처 리터러시, 뭐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어떤 맥락들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응용하고 또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냥 의미한다고 여러분이 편하게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리터러시 의미가 좀 더 확장되면 언어, 숫자, 이미지, 컴퓨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의사통하는 효율적인 개념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욱 나아가서 이 리터러시는 OECD 국가에서 뭐랄까 선진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하나의 그 능력으로 역량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리터러시로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리터러시가 프락시스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프락시스는 그냥 실천이란 말의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행위를 하는데 그냥 내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터러시하고 프락시스를 행하려면 결국에는 쉽게 이해하고 실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을 잘 이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리터러시와 프락시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터러시는 이미 프락시스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터러시하고 프락시스가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제 한번 리터러시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면 그 드라마의 내용들과 내 삶을 반추해 본다면 그 드라마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 현실 속에서는 저게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에선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 드라마와 내가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내 삶에서 저 드라마가 실천으로 갈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삶을 추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 드라마는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드라마에 나와 있는 허구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것, 그 부분들, 그것이 이제 비판적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 비판이 앞서야만 반드시 이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 행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학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학습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이 리터러시를 프락시스로 연결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인데 그러면 이 학문 수행이라는 개념 이것은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부터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어떤 목적이든 간에 학습 활동에 참여합니다. 초중고라는 12년 가까이 한국 생활에서는 한국인들은 12년 가까이 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 대학, 또 대학원에 다니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다니게 되면 직장에서 직업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평생교육원 같은 시민교육 또 오늘 이제 사례 발표를 해주신 분들처럼 선배 시민교육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학습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의 개념인데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 학습이 이해하는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꽃꽂이를 배워, 뭐 중국어를 배워, 영어를 배워 이게 학습에 내가 학습하려고 이해하는 차원에만 매이면 안 된다는 거고 이것이 프락시스로 전환이 돼요. 내 삶의 실천으로 가야만 그것이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죠. 리터러시는 그 자체 이미 프락시스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개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개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죠. 우리는 늘 나를 물어보고 또 이제 개인 자체가 근대라는 이제 어떤 시대 위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나는 나의 인식, 나의 확신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은 나를 찾는 작업이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가정부터 얘기하면 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 뭐 이제 국가, 초국가 이렇게
어떤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의 인식, 내가 그 가정에서의 나의 인식, 그 다음에 학교, 뭐, 지역사회 이렇게 범위가 넓어가면서 나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으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배 시민의 개념으로서 끊임없이 학습에 참여해야 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근대 이전에 한번 그 당시는 아까도 시민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 신의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그때 당시는 이제 신학적 인간상에 몰두했었고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신이 규정해 놓은 교리에 충실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개인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역사적인 투쟁이에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의 혁명을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혁명이 필요하냐? 자기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나를 혁명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사실상 여러분 이제 철학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플라톤 이래로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은 어떤 것의 본질을 묻는 것이었어요. 그냥 내가 무엇인가, 당신이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 선배란 무엇인가, 이런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what is죠. what is부터 시작됐던 것들이에요. 본질을 묻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물음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 대한 것이고 또 이 세계가 사실상 내가 구성된 것보다 우연적이고 찰나적이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본질 자체가 영원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것들, 우리 세계에 막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본질에 의해서만 또 그 본질에 의존해서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사실상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큰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았을 때 내가 큰 우주 속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지금 우리의 핵심은 선배 시민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내가 선배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먼지와 같은 내 존재가 불면 확 날아갈 것 같죠. 굉장히 사소로운 존재일 수 있지만 이 지구상에 머물고 있는 짧은 시간,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내가 나를 자기인식해가지고 선배로서 후속 세대,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 또 나의 열정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살과 피를 가진 구체적인 인간은 하찮고 의미와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모두 갖고 있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영성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본질의 세계에 참여해서 그런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체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삶이나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떤 사건이 특별한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어떤 직업,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당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거쳐온 장소, 그 사람이 살았던 기억, 또 그 장소와 그 장소에 함께 살았던 이웃, 또 그리고 더불어 만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경험과 생각, 나아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체험까지도 어떻게 보면 찰나적이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러한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애사에서 나타났던 많은 그런 경험들을 내가 이렇게 축적해서 모아서 그냥 나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말씀해 주신 선배 시민처럼 본인들께서 사회적 어르신으로서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 모아서 후배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한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의 자세고 리터러시가 프락시스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물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음들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타자, 그걸 타자라고 표현하죠. 타자하고 내가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나의 시선에서 타자의 얼굴, 그러니까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언어를 달리 쓰는 사람, 피부가 다른 사람, 이런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주 노동자들, 그다음에 또 이주 결혼 여성들, 이런 분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식 자체가 그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선상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를 읽어내는 방법, 또 그들과 소통하고 화해하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리터러시라고 보였어요. 그 리터러시 자체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고, 그다음에 신이 이 인간에게 내린 인간다운 선물의 포장을 열고 그 선물을 현실에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학문 수행을 묻고 학이라는 걸 배우고 물을 수 있는 거죠. 학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터러시는 역량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다문화 사회와 시민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 다문화 사회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뭐 외국인 유학생, 뭐 난민, 북한 이탈 주민, 뭐 또 중도입국 자녀라든가 이런 또 이렇게 교포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거에 인해서 한 4.5%, 국민의 4.5%가 다양한 어떤 인구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내적 사회 내에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남과 영남의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들,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종교가 있고 종교가 없는,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양성들을 늘 내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타인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수없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리터러시가 이런 다문화 환경에서 프락시스가 되고 또 이 프락시스는 다시 리터러시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문화적 텍스트가 다문화 사회에서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자본과 결탁하고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그걸 읽어내는 작업들은 더욱더 정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제 비판적인 행위가 이제 실천으로 가는 프락시스가 되고 또 타인과 상호소통 과정에서 활발히 수행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마치면서 선배 시민, 또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마을 시민, 또 이런 뭐 민주 시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거 다시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인천시에 살고 있는 그냥 인천 시민 안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선배 시민이 아닙니다. 그냥 선배죠. 그분들은 선배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 시민답게, 선배 시민처럼 리터러시하고 프락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선배 시민처럼 선배 시민답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적 행위인 학습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 행위를 하고 배우고 묻고 또 협업하고 그것을 자기가 배운 것을 남들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게 바로 선배 시민이면서 민주 시민이면서 제가 의미하는 그런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탈에서 뭐 검색해 보시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많은 강연들, 뭐 열린 강연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런 시민 강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희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이 공유되기 바라겠고요. 또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러한 인사포럼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개념이 뭐 여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약자이기도 하고 또 인사, 사람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인사하는 거 있죠. 인사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도 포함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시민의 차원을 높이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내에 초대돼서 간단히나마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례 발표와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좋은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